8월 29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 관련 발언 중 주목할 부분은 이곳입니다. 대통령 본인의 주장으로는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고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히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JTBC의 보도에 따르면 5개월간 의료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비상진료 체계가 아무리 원활히 가동 중이라고 해도 응급실 붕괴는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MBC에서도 이를 이미 다룬 적이 있죠. 심지어 대구 지역에 이어서 부산 지역 응급실도 무너져가는 중입니다. 8월 29일 뉴스에 따르면 부산에서 소아뇌혈전 의심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사직행렬도 이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응급실 마비 우려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며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조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죠. 응급실 마비는 응급의료기관 총 408개소 중 5개소, 즉 1.2%만의 문제라며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계산이 맞는 계산일까요?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분들의 중증도 순서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뉘어집니다. 편의상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권역센터는 가장 중증도가 높은 중환자를 담당하죠. 권역센터는 전국에 44개가 있습니다. 수는 적지만 역할이니만큼 이곳으로 모이는 환자분들의 중증도도 가장 높죠. 이로 인해 응급실 셧다운 관련 기사가 났던 곳도 대부분 권역센터였습니다. 그렇기에 일선 의료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응급의료기관보다는 권역센터들 중 몇 개소나 진료 제한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계산에서는 분모의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총 408개의 기관을 모두 때려 넣었었습니다. 이는 분모를 뻥튀기해서 문제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린 계산인 거죠. 따라서 이 계산은 옳지 않고 초점을 맞춰야 할 곳은 권역센터인 겁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틀렸습니다. 지역의 종합병원이 아니라 최일선 의료 현장인 권역센터를 가봐야 하는 거죠. 일단 현장에 가보라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직접 간 건 아니고요. 응급의료 포털 종합상황판을 통해서 전국 응급실 순회를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화 파묘의 대사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허리를 끊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응급실 셧다운 관련 기사가 났던 병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병원의 경우 기사는 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진료가 불가한 질환들이 있어 포함시켰습니다. 상황판은 8월 30일 새벽 1시 기준입니다. 먼저 서울대와 이대목동의 경우 아직 배후 진료가 붕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빅5의 경우에도 셧다운 우려가 있다고 하고 이대목동은 9월부터 주의회 셧다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한양대의 경우 기사는 나지 않았으나 현재 계속 다니던 환자 외에는 응급실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도 불가하죠. 아주대병원의 경우 현재는 일부 마이너과와 소아만 불가하지만 매주 수요일 응급실 셧다운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천안 순천향대와 천안 단국대는 파멸적인 상태입니다. 특히 천안 순천향대는 사실상 현재 셧다운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충남대도 뇌경색, 정신과 진료가 불가하며 충북대는 심근경색과 뇌경색 외에 사실상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응급실이 붕괴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남대는 응급실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근경색과 뇌출혈 진료가 불가하며 경북대는 뇌출혈, 대동맥, 소아 진료를 비롯해 대부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어제자 뉴스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도 응급실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죠. 인제대 해운대백은 내과적 처치가 불가한 상황이며 동아대는 뇌경색과 뇌출혈 진료가 불가합니다. 양산 부산대 역시 뇌경색 진료가 안 되는 상황이죠. 말씀드린 것만 종합해봐도 전국 권역센터 44개소 중 13개소, 약 30%가량에서 진료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인 거죠. 그런데 30%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아닌가? 나머지 70%는 정상 운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진료 제한이 있는 권역센터들의 지리적 분포가 문제입니다. 먼저 서울 지역의 권역센터 7개소를 지도상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을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죠. 하지만 서울대를 포함한 빅5 병원들과 이대목동, 한양대는 진료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국 단위로 넓혀보겠습니다. 전국의 권역센터 44개소를 지도상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종합상황판상으로 문제가 있는 병원들은 아주대, 천안 순천향, 천안 단국대, 충남대, 충북대입니다. 이들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의 경북대, 영남대도 지도에 표시해보면 이렇죠. 또한 부산 지역의 인제대, 해운대백, 동아대, 양산 부산대를 표시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경부선 라인에 위치한 응급실의 절대 다수가 진료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응급의료체계의 허리가 끊겨버린 거죠. 특히 아주대의 경우 경기 서남권역을 담당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또한 대전 충청권 응급환자분들을 흡수하는 관문 역할도 했었죠. 하지만 아주대라는 관문이 무너짐으로써 대전 충청권 응급환자분들은 서울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지역 응급환자분들 역시 지역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대부분 부산으로 향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권역센터도 진료 제한으로 인해 환자 수용이 불가한 상황이죠. 결국 부산권, 대구권, 대전 충청권 모두 지역 내 권역센터에서 진료가 제한된 질환의 경우 중증 응급환자분들은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더해서 세종 충남대와 건대 충주도 문제입니다. 이 둘은 지역센터로 가능하면 권역센터로 환자가 몰리지 않게 흡수해야 하는 역할이죠. 하지만 세종 충남대는 보시다시피 파멸적인 상태이고 건대 충주 역시 핵심적인 진료 외에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둘이 문제인 이유 역시 지리적 분포에 있습니다. 둘 다 대전 충청권에 위치한 병원으로 원래는 권역센터들과 함께 응급의료체계의 허리를 담당해야 하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진료 제한이 있는 권역센터들이 수는 많지 않지만 지도상의 위치를 찍어보면 대부분이 경부선 라인 위에 분포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응급의료체계의 허리가 끊어진 것이고 이는 해당 지역 권역센터에서 수용할 수 없는 중증 응급환자분들 대다수는 결국 서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 응급실 붕괴에 따라 응급실 뺑뺑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환자분들이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현장을 가보라고 하길래 일단 종합상황판과 지도상으로라도 전국 순회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응급실 붕괴가 더 잘 보일 뿐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이 모두 소모되면 그 여파는 주변으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응급실이 무너지면 옆에 있는 응급실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대통령실의 말과 달리 응급실 붕괴는 본질적으로 일부 기관, 일부 지역에 국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화 파묘의 대사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의 허리를 끄는 것입니다. 그 여파는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분명히 9월 1일부터 응급실이 일부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월 30일 기준으로 딱 2일 남았는데 응급실 붕괴가 2일 내로 막을 수 있는 것이긴 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응급의학과 교수님들과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사직 금지 명령이라도 내릴 생각인 걸까요? 결론적으로 8월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멈춤 없는 개혁이라는 제목처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붕괴와 대학병원 파산이라는 의료 멸망까지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응급실과 대학병원을 날려버리고 의료체계 전체를 붕괴시키는 이 미친 짓거리를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인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건강관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항상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